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우크라이나 지역명에 대한 일부 옳은 표현과 틀린 표현을 알려주며 정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키예프, 크림반도 등으로 부르는 지역명은 러시아식 발음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요. 대사관 측에서 제시한 발음에 따르면 키예프는 크이우로, 크림반도는 크름반도, 리보프는 르비오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수도인 키예프와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에 대해서 우리 국립국어원은 각각 키이우와 하르키우로 부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국제음성 기호를 언어학적으로 분류하여 한국식 발음에 가장 가깝게 맞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서 제시한 크이우라는 단어에서 크는 사실 한국의 으보다는 이에 가깝단 거죠. 그러니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이우로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만나 협상을 하기로 한 순간 러시아는 극악무도하게도 민간 지역을 폭격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폭격에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전쟁범죄라고 언급하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진공폭탄은 불이 잘 붙는 연료나 화학약품을 공기 중에 확산시킨 후 이를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무기로서 열압력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수백 미터 반경 내 사람들에게 내장 파열과 전신 화상 등 끔찍한 피해를 입히기에 제네바 협정에 의거 핵폭탄을 제외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가 끝장을 볼 각오로 덤벼들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미러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의 가족들을 핵벙커로 대피시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리고 있어 사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미러지는 영국에서 더 선에 이어 2대 타블로이드지라는 명성에 비해 공신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에 러시아 푸틴의 핵전쟁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것만으로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엔 충분합니다. 이에 전 세계는 러시아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공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열린 유엔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모든 외교관들이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나는 무언의 보이콧 시위를 보였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 해상 봉쇄를 시작하였습니다. 터키는 1936년 규정된 몽트레 협약에 따라 평상시에는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나 전시에는 해외 군함의 해협 통과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작금의 상황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세계의 적국으로 콕 집어서 러시아의 군함이 흑해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강제로 빼앗아 시로 지배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크림반도의 러시아 지배를 인정해달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는 이 흑해를 통한 해양 진출에 진심이었는데요. 터키가 해상을 봉쇄해버렸다는 것은 러시아 해군은 이 해협을 나갈 방법이 없어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영국과 덴마크는 자국민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출국을 허용하며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국민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는데요. 현재 각국은 이번 사태가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어 국가적인 참전은 꺼리고 있지만 개개인의 정의를 위한 의용군 참전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보다 고마운 상황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지원에 고마워할 것 같은 우크라이나이지만 한 국가로부터 전해져온 지원 소식에는 정색하며 거절을 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다음은 제1우크라이나 대사관 대변인이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 외국인 군단 동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여러분으로부터도 정말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만큼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병으로 뽑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문적인 전투훈련 경험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게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전장에서 쓸모가 없으니 제발 메시지 좀 그만 보내라는 뜻입니다. 이 트위터를 본 일본인들은 일본 밀덕들이 또 이렇게 국제망신을 시키는구나. 밀덕들아, 진짜 전쟁은 너희가 매일 하는 밀리터리 게임, 군복놀이, 망상과는 천지 차이란다 라며 정식 군대가 없는 국가답게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일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자위대만큼은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을 시 즉시 활약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그 무기와 장비에 있어서는 국제군사력 5위라고 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자위대가 제대로 된 실전 경험도 없고 훈련도 하지 않아 최악의 상태라 봐도 무방한데요.
작년 11월만 해도 2억 5천만원짜리 무인 정찰기를 조종 미숙으로 바다에 빠뜨려 소실시켰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하는 훈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화훈련 도중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여 친후크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모습이 전국토에 생중계되고 장갑차에서 바퀴가 빠지며 전차의 선회 도중 무한기도가 이탈하는 것은 일상인 게 일본 자위대의 현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추추국 동맹으로서 작년 11월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던 독일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에 탑승했다가 일본 군인들이 자신있게 보여주는 해당 군함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보고 문화 충격을 받고 독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본 밀덕의 생각 없는 행보 때문에 일본의 군대에 관심을 가진 세계의 네티즌들은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일본 자위대의 실태를 보고서는 할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나름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와세다 대학의 한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글은 그동안 세계인들이 몰랐던 일본의 처참한 역사인식을 자각시켜주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만주 침공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공감한다 라는 헛소리를 짓거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망언을 지켜본 미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는 멍청아, 그 사건에서 너희는 침공하는 러시아 입장이지 우크라이나 쪽이 아니야 라고 리트윗함으로써 일본은 다시 한번 역사적 무지에 따른 개망신을 당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일본 침공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믿는 국민이 절대 다수인 일본에서는 당연한 결과임을 우리 한국인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세계인들은 일본인들의 무식함,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당당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속에서 터무니없는 전투력을 들켜버린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자 당사자인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만큼 자국의 처참한 군사력이 탄로나는 상황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길어도 사흘이면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 여겼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완강한 저항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전술도 병참도 엉망진창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푸틴은 개망신을 당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부대라 일컬어지던 러시아의 체첸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본 세계인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해서 가장 강한 것은 아니지, 체첸은 그냥 잔인한 사륙을 즐기는 미친놈들에 불과했구나 라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 하나인 스페츠나츠는 러시아로부터의 보급이 막히자 우크라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도둑질하는 좀스러운 모습을 보여 그 위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이면 서럽다 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미사일은 하르키우의 지방행정부 건물을 폭격하려 했으나 정작 해당 건물은 멀쩡하고 그 앞에 도로만 엉망이 되어 러시아에게서 미사일 기술을 빼면 대체 뭐가 남냐는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세계 최고의 상남자로 이미지 메이킹 되었던 푸틴의 실체도 까발려지고 있는데요. 푸틴은 KGB 요원 출신으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KGB에서도 암살 요원이 아니라 그저 최하위 수준의 정보를 취급하는 연락병에 불과했다고 하죠. 과거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는 익명의 전 동독 정보 요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원 M은 푸틴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나는 그의 무능력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푸틴은 이론은 어느 정도 알았지만 경험과 실무가 너무나도 부족하였다. 어렵게 마련된 정보원과의 미팅을 깜빡 잊고 참석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고 중요한 자리에서 도청장치가 달린 특수 라디오 작동 방법을 몰라 애먹는 등 이렇게 미숙하니 계속 말단 요원에 머무르는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다 라고 하였죠. 그리고 푸틴은 KGB에서 계속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해고되고 말아 택시기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우연히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마침 KGB 출신이라는 그의 과거가 특수요원, 암살요원이라 과장된 것입니다. 푸틴은 이러한 과장 소문에 굳이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KGB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걸을 때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는 이른바 권총파제 보행법을 연습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암살요원 이미지를 구축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푸틴이 곰을 타고 있는 이미지 역시 알고 보니 원래는 그냥 말을 타고 있는 푸틴의 모습에 달리는 곰을 합성한 사진으로서 러시아에서 푸틴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일부러 배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과거 소련 시절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몰락하였지만 그래도 그 특유의 상남자 기질과 군사력이 있어서만큼은 높게 평가를 받으며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강대국들도 러시아를 이토록 견제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터져보니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러시아의 처참한 군사력, 푸틴의 진짜 모습에 러시아의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나락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푸틴을 본다면 그의 행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인류를 멸망시킬 핵전쟁을 쉽게 언급하겠느냐 싶겠지만 원래 작고 힘없는 강아지일수록 사납고 시끄럽게 짖는다고 하죠. 푸틴은 겉으로 보이는 무력으로 세계를 협박하여 과실을 얻어내고자 했지만 생각보다 거센 저항에 부딪혀 생각보다 나약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시끄럽게 짖어대며 핵 버튼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동맹국 벨라루스는 이제서야 그것을 눈치챘는지 공식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가담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현 사태는 오직 러시아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며 러시아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이미지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파키스탄은 공식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 제재에 파키스탄도 동참하겠다라며 그동안 러시아에게 빌렸던 10억 달러를 갚지 않는 경제적 제재를 선언할 정도인데요. 그냥 호구가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을 대로 잃은 러시아의 푸틴이 정신이 이상해져 될 대로 되라며 정말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눌러버리는 일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현재 러시아는 그 힘을 감당해선 안 된 인물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정보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실현된다면 인류 존속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의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혹은 시민들의 자유혁명이 일어나서 푸틴이 독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